하시고요. 예. 예. 오늘 우리 백선엽 장군님 촬영하러 오셨는데 어떤 혹시 뭐 인연이 좀 있으십니까? 있죠. 있습니까? 예. 인연을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평소에 김대중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군 출전에 대해서는 평소에 교감이 있습니다. 그 장군께서 6.25 전쟁의 전쟁 영웅이지 않습니까? 요즘 친일 논란을 벌이는데 사실은 이종찬 전 국방부 장관이 친일파입니다. 일본 육사를 나오고 선친께서 친일했다고 해가지고 역사의 죄인이라고 다니는데 그분이 지금 국립묘지에 생매장되어 있습니다. 동작동 국립묘지에. 왜 그러냐? 육군 참모총장들은 모두가 다 생매장하게 되어 있어요. 동작동 국립묘지에. 그래서 역대 총장님들이 국립묘지에 생매장 됐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에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한 이런 애국자를 무슨 친일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예. 제가 평소에 존경하지만은 나라의 큰 인물입니다. 예. 혹시 같이 만나셨던 여러 번 만났죠. 혹시 교류하면서 말씀을 들으신 거 있습니까? 그러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주 큰 인물이시죠. 저를 만나면 그냥 얼싸안고 막 이게 누구냐 하면서 아주 큰 인물입니다. 나라가 꺼져갈 때 일으킨 애국자인데 이런 분을 어떻게 해서 무슨 친일 뭐니 그런 얘기를 합니까? 혹시 그러면은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도 백선엽 장군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백선엽 장군을 어떻게 혹시 대했는지? 존경하죠. 애국자로 존경하죠. 일본에 73년도 김대중 납치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걸 제가 폭로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5개월 전에 일본 NHK 방송에 누가 이거를 자료를 제공해서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한일 간의 오부치 선언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최택본입니다. 오부치 선언이 나오게 된 것은 납치 사건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5개월 전에 일본 NHK 방송에서 제 이름으로 이 김대중 납치 사건 폭로한 시리즈가 방송을 방영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백선엽 장군은 그러면요. 혹시 김대중 대통령이 백선엽 장군을 친일이라고 한 적은 없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종찬 장군 같은 분은 자기 선친이 구한말에 벼슬을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 육사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친일파다. 그래가지고 군이 정치 개입하지 말라고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해임을 당했잖아요. 이종찬 전 국방부 장관이. 그 이후로 나는 역사의 죄인이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선엽 장군으로는 특별한 인연이 있죠. 그 애국자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일본 군인을 나오셨는데 그때 당시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 치하에 태어나서 다 일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랬는데 그래서 일본 군대 가고 일본 학교 가고 그게 친일입니까? 그러니까 참전을 해가지고 나라를 구한 사람들은 과거에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것은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 사람들을 어떻게 친일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나라를 구하려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했는데 예, 맞습니다. 나라고. 말이 좀 예, 그런 분들을 친일로 매도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야, 오늘 멋진 예, 명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평소에 우리 백선엽 장군 하지만은 불편함이 없이 많이 이렇게 나가서 백선엽 장군의 뜻을 기리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참 준비를 해가지고 빨리 개소를 했으면 그런 혼란이 없었을 텐데 이 준비하는 과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아마 전달해서 8시에 일로 좀 다 가라 그런 것이 아마 세종대왕 앞으로 가라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분향소를 거기다 하나 더 만든 것 같은데 그것은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노는 지금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이 현상이 마치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가 코너에 몰려가지고 백척간도 위기에 있을 때 정말 내가 앞장서서 돌게 갈 테니 내가 후퇴간도 돌았으면은 총으로 나를 쏴라 이러한 정신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했던 구국영웅 백선엽 장군의 큰 뜻을 우리가 오늘에 이어서 이 어려운 난국, 지금 종북 주사파가 장하고 있는 이 어려운 난국을 그와 같은 용기와 희생정신으로 이어나가라는 것이 백선엽 장군의 100세대 이 지금에 서가신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분의 뜻을 길이 이어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러한 정신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곳에 더 분향소가 마련되고 많은 곳에서 더 추구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은 박원순 시장도 며칠 전에 이렇게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참 100세의 이 노 장군 전 세계가 보물로 여기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이 백선엽 장군을 그야말로 전쟁의 영웅으로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위대한 전쟁 영웅으로 치면서 대사가 부임하거나 연합사령관이 부임하면 제일 먼저 가서 이 어른께 인사를 하고 그분의 승리를 받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 알려진 인물이고 하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그동안 이 노구에도 불구하고 제가 1사단에 작전 참모로 있을 때도 여러 분 모시고 강의를 듣고 또 개인적으로는 댁에까지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만 정말 사심이 없고 오직 나라만 걱정하던 이 100세 노장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이 이러한 큰 뜻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구하고 현재는 영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뜻을 잘 기리고 그분의 정신을 이어서 이 나라가 아무리 위험하고 또 종북 종중 주사파가 자꾸 흔든다 해도 별거 아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내가 할 일을 잘 해나가는 것이 바로 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고 이것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지금 분향소가 여러 군데 있으면은 더 참 참배하기 좋겠지만은 지금 얼마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광화문 저기 세종대왕당 앞에도 한 군데 있고 또 여기 코리안 호텔 원포공원에 또 이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조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의 뜻을 이어받고 이 나라를 백척간도에서 구해내는데 내가 선봉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조문을 하지 않은 분은 어디든 좋습니다. 아산병원에도 좋고 세종대왕 앞에 있는 분향소도 좋고 또 여기도 좋고 같이 그분의 뜻을 기리면서 이 나라를 구할 방도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요? 예. 우리 백선엽 장군님이 박원순이 죽고 다음날 돌아가셨으니까 예. 이게 백선엽 장군님이 우리 이 신상을 좀 알리라 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날짜도 잘 맞춰서 돌아가십니다. 예, 박원순이는 성추행범으로 지금 지가 자살한 거고 우리 백선엽 장군은 국민 영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국민 영웅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림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은 바보 아닙니다.
나라가 정말 그 당시에는 해방이 돼가 얼마 되지 않고 전국에 그 간첩이 들끓고 북쪽에서는 이미 준비된 군대가 천여를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어려운 과정에서 정말 며칠 만에 우리가 서울이 함락됐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홀로 정말 이 대한민국의 장정들을 구입하고 단결시키고 또 의지를 북돋워서 낙동강 그 정말 손바닥만 한 곳에서 이 나라를 구해냈습니다. 그러한 영웅이 지금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6월 6일날 현충일 행사 때 뭐 김홍걸이까지 나와가지고 저 백선엽 장군을 현충원에 모시지 못하겠다는 등, 뭐 현충원에 모시면 파내겠다는 등,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의 그 선조, 우리 형님, 우리 아버지들이 희생을 피로써 나는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 아닙니까? 국립현충원이 뭡니까? 국군묘지로 출발했습니다. 국군묘지. 국군묘지는 뭡니까? 6.25 때 전사한 우리의 아버지, 응? 우리의 할아버지, 형님들 아닙니까? 저는 뭐 전쟁 이후에 바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릴 때 듣고 또 백선엽 같은 이런 살아있는 신하는 수차 만나봤습니다. 그런 분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고 대한민국이 어떤 희생위에 건설된지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박원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명색이 민변 변호사입니다. 인권 변호사입니다. 평생을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표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여성들 평등을 주장하고 별별 것을 좌파들이 하는 것을 다 주장해서 정말 좌파에서는 영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겉과 속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자기 비서를 그동안 수차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추잡한 행동을 하고 그것이 발각되자마자 뭐 어떤 연유에서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계산인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노무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패족이라는 소리를 자기 스스로 하면서 좌파가 몰락하는 단계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자금 정말 그 비리투성이 이런 것이 다 묻혀지면서 영웅으로 부각됐습니다. 박원순 똑같이 않습니까? 노회철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 앞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생을 마감한다고 해서 죄가 덮어진다면은 이거 대한민국 아닙니다. 그런데 뭐 백선엽 장군은 국민장도 안 되고 저 분향소 하나 설치하는 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15억인가 들여가지고 서울시청 앞에서 뻔뻔하게 뭐 서울시민장 나 서울시민이요 누구 허락 받고 서울시민장 한단 말입니까? 예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 하세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백선엽 장군께서 정말 참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우리의 교훈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영웅과 파렴치한의 죽음. 그렇죠? 그것을 비교하라는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선동과 선동 정치로 이룩한 이 정권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막바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닥에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내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세계에서는 전부 우리에게 바르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계속 지금 조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국민의 뜻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설되고 어떤 희생위에 어떤 피해의 대가를 가지고 이렇게 10대 강국이 되었는지, 그러나 이 사람들이 3년도 안 돼가지고 40대 이하의 나라로, 그리고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라는 낙인을 지키는
이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피와 땀과 노력이 너무나 이렇게 우습게 취급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바로 우리 백선엽 장군과 박원순이 비교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영웅과 범죄자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영웅은 마땅히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